일단은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현준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뭐 양력 설명 좀 드리면은 경희대학교 화학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픽스 국가사학원하고 그리고 대치 명인학원 그다음에 이제 EBS하고 이투스 소속의 양진석 화학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송파의 국풍 이천이라는 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시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대성 마이맥에서 주최한 사이언스 코리아 맞나요? 스타 강사 코리아라는 그런 경연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신 만큼 워낙 실력적으로 검증을 받으신 분이고, 이번에 저희 픽스 국가사학원이라고 새롭게 개원하는 학원과 저희 효자학원 쪽에 출강하시는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현준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뭐 양력 설명 좀 드리면은 경희대학교 화학과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픽스 국가사학원하고 그리고 대치 명인학원 그다음에 이제 EBS하고 이투스 소속의 양진석 화학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송파의 국풍 이천이라는 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저희 쪽에 출강하셔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 영상을 미리 보내주셔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력 부분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선생님이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겨울방학 화학 공부법에 대해서 화학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들,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수업 설명을 컨셉으로 지금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화학이라는 거는 물질의 구조, 구성, 특징, 그리고 그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화학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1단원에 기본적으로 화학 용어들, 이제 몰이 무엇이고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고 몰농도가 무엇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단원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 원소와 원자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3단원에 그 원소와 원자들의 결합물인 화학 결합물, 이온 결합, 금속 결합, 공유 결합, 그 중에서도 공유 결합물인 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합물들 다 배웠으니까 이 화합물들 가지고 이제 반응하는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중화 반응 배우고요. 두 번째 산화환원 반응 배우게 될 텐데, 중화 반응 배우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동적 평형과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화학 반응을 배우고 나면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하는 도구 중에 관점 중에 하나인 이제 열 출입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은 저희 화학원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1단원이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좌절을 하기도 하고, 또 학교 측에서도 시험 난이도가 워낙 어려울 수 있고,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일부러 아이들이 화학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여주려고 시험을 좀 쉽게 출제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1단원, 4단원이 좀 제일 어려운 단원을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1, 2, 3, 4단원이 다 이제 등급을 가려낼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단원과 4단원은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아이들한테 주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수학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는. 수학이라기보단 산수요. 아, 산수요? 네, 네네. 사칙연산. 네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빠는 그러면 친구들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의 단원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1, 4단원에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계산에 조금 더 집중돼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게 아무래도 점수 따기에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화학이나 이제 물리 같은 과목들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심 같은 과목이에요. 아, 네. 애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다 보면 어떤 친구 한 문제 풀고 있는데 막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 다 써요. 그럼 이제 한 바닥 쓰고 정답 딱 내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숫자 한 몇 개 다다다닥 쓰고 그다음에 정답을 내요.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 좀 찐인데, 찐인데 약간 네. 이렇게 보게 되는 또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화학이나 물리 쪽에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탐구 과목이 네. 점수 올리기에는 객관적으로 좀 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왜 그런지 알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예. 보시면은 수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수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 몇 권 쓰죠?
상하 뭐, 예. 아니, 뭐 수능이니까 수원, 수투, 미적분 뭐 이런 예, 식으로. 보통 네. 이제 수원 수투에 음. 이제 그 선택 과목 하나 네네. 이렇게 세 권을 쓰게 되는데 음. 화학은 한 권 씁니다. 음. 범위가 이제 3분의 1이고요. 네. 그 다음에 원점수 기준으로 보셔도 수학은 100점이죠. 네. 화학은 50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게 좀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도 좋고 흥미 붙이기에도 좋고 자존심 세우기에도 좋고 또 이런 과목이 되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보면은 네. 제가 좀 호감형이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장난이고, 일단은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좀 교류가 많은 강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랑 좀 친해요. 네. 공학계도 저를 되게 좀 좋아해주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화학에 공부를 좀 집중해서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애들이 화학 할까봐 화학만 네, 할까 봐. 너무 걱정이 네.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너무 고마운 친구들이죠. 점수도 잘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동안의 실적들도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화학 파트에서 특히 이제 뭐 수능에서도 중요한 과목이겠지만 내신 쪽에 이제 선생님 발표하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내신 쪽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뭐 선생님만의 어떤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은 팁 같은 게 있으신지. 예. 저희 겨울방학 때는요, 네. 일단은 배운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랬을 때 2단원과 3단원은 아무래도 좀 계산이 없다 보니까 네. 자극이 덜해요, 자극. 그래서 이게 수업을 해도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도 그때쯤 가면은 까먹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자극이 센 걸 공부를 해놔야지 그때 가서도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하고 이러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방학 때 1, 4단원 위주로 조금 공부를 계산 위주로 공부를 네.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단원별로 집중해서 보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릴 거예요. 계속 드릴 건데 외우셔야 돼요. 네. 화학 과목도 외워야 되는 과목이다. 네. 수학하고 과학, 특히 이제 물리화학 이 파트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해가 암기보다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말이 맞는 거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시험장에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픈북으로 좀 보고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수능이나 내신은 오픈북으로 보는 시험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머릿속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근데 외우는데 어떤 내용을 외울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외워야 된다. 네. 배운 내용들 충분히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1, 4단원에서는 계산 파트가 나오니까 그 계산 파트가 자극이 세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겨울방학 때 학습을 미리 진행을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실제 내신 기간에 가서 네. 그 기억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학원을 다닌 이유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단 겨울방학 때는 저희가 시간표 구성할 때 아이들 뭐 물화생지 파트나 뭐 이제 과탐 파트를 주로 오전에 개설을 하거든요. 네. 9시에서 12시까지 수강을 하거나 뭐 혹은 10시에서 1시까지 수업으로 편성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아이들이 오전에 일찍 학원에 나와야지만 그 습관을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늦잠 자게 되잖아요. 특히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유튜버 하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는 친구들 보면 하루에 뭐 5시간 중에서 정말 뭐 많이 하는 친구도 한 2시간 정도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실제로 5시간 중에서 2시간을 유튜브를 한다는 건 전체 하루의 학습량은 거의 한 30분도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오전 수업으로 저희가 화학 수업, 저희 노현주 선생님 수업 포함해서 저희 그 효자학원에서 진행하는 과탐 수업을 오전부터 참여한다라고 하면 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굉장히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간표를 오전부터 편성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수업하는데 이제 내용만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어쨌든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아침에 제가 잠도 깨우고 뭐 할 수 있도록 활기를 불러넣을 수 있도록 네.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왜 넣어놨냐면은 저희가 이제 상품 소비하잖아요. 네. 상품 소비하게 되면은 일단은 얘가 뭔지 알아야지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들 학원 왜 다니니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좀 보시면은 네. 저희가 아마 이제 많은 학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옛날에 수능 만점자들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실 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네. 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을 뽑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구조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매년 이제 기출 문제는 누적이 되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그 기출 문제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매년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올라가면서 한마디로 똑똑해져요. 그렇다고 교육 과정을 이제 매년 이렇게 바꾸나? 아니죠.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학교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다가 타임 어택을 부여하면 돼요. 타임 어택을 부여하면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 푸는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그러면은 한 문제 풀다 보니까 시간이 자동으로 부족해져. 시험이 어렵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풀면서 이거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왜냐면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을 통해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 해가지고 하기엔 불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장된 개념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이제 한마디로 문제풀이 스킬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저는 이거 도구라고 부르는데 네. 이 도구들을 준비를 잘 해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좀 풀이하셔야 돼요. 딱 조건 보고 이 조건이야?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 저렇게 풀어야지. 이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지금 교과서만 읽고 개념 암기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점수 받기엔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 외에도 시험장에서는 타임 어택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스킬을 동원해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는 학교 내신이 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능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다라고 올해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하지만 내신은 여전히 킬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더 확실하게 좀 해두는 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 타임 어택을 부여한다는 게 정말 저도 문제 엄청 많이 내거든요. 매년. 네. 매년 문제 엄청 많이 내면서 정말 방법이 간단해요. 많이 시키면 돼요. A, B, C, D 개념이 있으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A 개념 아니만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나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A 개념 아니 하면은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A 개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니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이 행동을 할 수 있니 하나만 물어보면 또 변별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A에 대해서 어떤 행동할 수 있니? B에 대해서 어떤 행동할 수 있니? C에 대해서 어떤 행동할 수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엮어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럼 저희는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간단해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풀게 되니까 이제 문제 해결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좀 느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나눠놨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나눠드리면은 이제 개념 위주의 학습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개념 확장의 학습, 도구 만드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화학만 하는 거 아니죠. 국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해야죠. 네.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비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모든 과목들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구 이렇게 매번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의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돈을 내고 선생님 도구 만든 거 저 주세요. 그리고 그냥 주기만 하면 학원 계속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 이거 준 거 내가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주고 옆에서 외울 수 있도록 이제 구두 테스트도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원을 다니기 전후에 이제 학습 방법이 변화하게 돼요. 네. 학습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학원 다니기 전에는 이제 개념 학습해요. 왜? 도구 만들기 위해서. 도구 만들고 난 다음에는 암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닌 후에 개념학습을 하는데 왜 하는 거냐면 똑같이 개념학습을 해요. 왜 하는 거냐면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걸 서로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는 말하는 직업이다. 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대화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하고 가서 현장에 가서 저는 이제 언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 저한테 이제 비언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이거 모르는구나 다시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네. 용어를 이제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도구,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네. 그 도구들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도구들을 외울 수 있도록 이제 문제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구두 테스트도 보고 공부 안 되면 따로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수업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하고 나면은요, 이제 실제로 학습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학원을 다닌 이유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시험을 보는지 알면은 사실 대비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제가 그냥 학교 내신 기출문항 하나를 가져와서 분석을 했어요. 뭐 어떤 학교를 했는데 이제 그 특정 학교가 뭐 이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해야 돼서 그냥 아는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네네. 선생님 저 시험지 하나 보냈어요 해가지고 이제 네. 받아서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 분석을 했을 때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유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그 선생님께서 일단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뭐 그런 학교의 난도는 기본이고요.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를 다 파악해 주셔서 필러 문항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까지 저한테 다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선생님이 뭐 수업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지만 실제 관내에 대한 경험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혹시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오십니다,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오시고 이미 어느 부분이 킬러 문항인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출제 포인트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학교별 출제 경향성을 아이들에게도 제시를 해줄 선생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강사 되기 직전까지 이제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양진석 화학연구소에서 이제 저희 EBS에서 수업 진행하시는 네. 양진석 선생님의 연구실장으로 계속 연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저는 굉장히 강의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물론 이제 강의법도 되게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원장님하고 수업 스케줄 조정하면서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3일은 필요해요. 맞아요. 저희가 출강 요일을 제가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모시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딱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거기서 더 신뢰를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말씀 드리고 혹시 나 이렇게 되게 밉보인가 하니까 이제 걱정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연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를 연구하는 방법은 되게 솔직히 말하면 간단해요. 학교 시험지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매년 바뀌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지 확인해 보면은 제가 이제 수많은 학교 시험지를 진짜 몇 년치를 봤어요. 제가 본 시험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100개 이상 당연히 넘고요. 네. 어쨌든 수많은 학교 시험지를 보다 보니까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그 학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독으로 그 시험지 뭐 기출문제들 뭐 전년도 뭐 혹은 2년 전 거, 3년 전 거를 거의 한 30번을 정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킬러가 나오는지, 외부 지문은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까지 실제로 아이들이 뭐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저희 학원이 서술형이 8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7개가 적중을 했어요. 특정 선생님이.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연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저희 학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요. 아이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실력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 QM 효자관 쪽에 와서 그리고 저희 픽스학원에 수업을 하신다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교 내신 기출 문항을 보시면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단 기본 개념 문제 혹은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가 어떤 정도냐? 완자, 우공비, 막 이런 식 이제 시중 문제집 이런 정도의 난이도 혹은 이제 그냥 학교 선생님이 추가로 이제 배포하신 학교 프린트 그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
아주 조금 난이도가 있다 하면 1등급만 돼. 아니 근데 과학 교재에는 완자 우공비 말고는 또 없나요? 아, 많죠. 맞나요? 근데 제가 항상 들어보면 완자 아니면 우공비, 왜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도 여러 문제집을 풀면서 뭐 다양한 문제들을 섭렵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완자 우공비 말고도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교재들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내신 문제집 말씀을 드리면은 완자 우공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신의 힘이라는 문제집도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간단한 어. 계산 문제 같은 거 마무리할 때 또 좋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내신의 힘 교재 보시면은 뭐 그 뒤쪽에 가면은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뭐 더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도 굉장히 좋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네. 일단은 시중에 나올 정도의 검수를 거쳤다는 거기 때문에 음.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자이스토리 이런 것도 기출 문제로 다 있는 거죠? 과학도 전부 다. 네,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방금 자이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그게 두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어.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뭐냐면 심화 계산 문항. 이게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매년 아이들 등급을 가려내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 이제 직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죠. 행정 처리도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아이들 이제 뭐 중재도 하셔야 되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출제하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부족하세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한 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즘 말로 각 잡고 출제를 하시면은 굉장히 출제 잘하십니다. 제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출제 잘하시는데 맞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제 순수 창작 문제, 예, 맞아요. 그런 문제도 출제하시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매번 이렇게 다 만들어내긴 정말 어려우니까 우리 매년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평가원, 음. 학력평가, 고3 기출문항들 이런 문제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EBS에선 수특수완,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봉투모의고사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간단한 계산 문제, OX 유형, 그 다음에 단순 산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을 이제 학교 선생님이 따로 짚으신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분자의 구조했을 때 다이메틸에테르라는 물질, 막 이런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 하면은 그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셔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선생님 프린트 나온 거. 네. 또 보시면은 공부가 충분히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화 계산 문항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계산 문항만 넣어놨는데 이제 퍼즐형 문항도 있어요. 이제 조건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문제 푸는 거 그런 것들은 도구 활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저 두 가지가 항상 이제 같이 나오는 학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두 개의 문제 유형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시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형만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좀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대비할 때는 어쨌든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화 계산 문항까지도 다 다루는 형태로 미리 대비하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계산 문항까지 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 마무리 2주 전에 딱 갔을 때 네. 시험지 확인해서 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기를 확 하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이제 성적 잘 받고 그리고 내신에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별로 이런 말 시그널을 엄청 많이 주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상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맞아요. 여기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멘트들 아니면 이거 너무 중요한 단원이니까 이 부분은 꼭 복습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아이들도 필기를 해두고 이 단원에서는 이 부분에서의 출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선생님한테 그 노트를 전달해주면 선생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미리 그런 연습 문제로 반영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학생들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진짜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 수능 저희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이해하실 텐데 평가원 출제위원이 네. 직강한대요. 그럼 네. 마감이 뭐 네. 한 3초면 마감이 되겠죠? 네. 네, 당연한 거예요. 출제자 직강 수업이면은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꿀강입니다. 꿀강. 그래서 예,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시는 거 당연히 잘 들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에 집중하셨는지까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좀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학교 하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학교는 어느 학교 시험지인가요? 이건? 네. 이거는 이제 그 죽전부에 네. 있는, 죽전에 있는 죽전고등학교라는 학교의 시험지를 분석을 해봤고요. 시험지 보시면은 1, 2페이지까지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2페이지부터 좀 보시면은 슬슬 이제 시작이 돼요. 슬슬 여기 13번 한번 보시면은 이 15번 문제 유형하고 지금 표가 이제 가로 세로가 바뀌었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16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고3 10월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네.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형태만 봐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은 18번 같은 경우에는 고3 7월 학력평가. 보시면은 문제 형태 되게 비슷하고요. 여기 특히 보시면은 자료 딱 보셨을 때 결과 보시면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이라는 자료를 줬어요. 네. 완전히 똑같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시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0번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 모의평가 보면은 이제 실험 1, 2번 정도 잘라서 출제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6번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그냥 확대해서 보시면은 똑같네요, 그죠? 그냥 똑같아요. 그냥 그냥 아예 거의 비슷하고 네. 그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변형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험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지고 평가원 변형 문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네. 이런 경우에는 1등급이 어떻게 되냐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선생님께. 그랬더니 1등급이 이제 1등이 네. 80점 중반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전체 1등 나오시는 거예요? 전체 1등.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께 배운 친구가 78점인가 받았는데 8등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시험지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등급컷이 낮게 잡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계산 문항까지 대비를 해서 78점이 전교 8등에 속차면은 거의 뭐 5, 60점대 아이들이 3등급 나오는 시험 난도로 거의 한 평균은 40점 언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평균은 제가 45점이라고 45점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이제 학교 시험지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면은 저 뒤에 나와 있는 변형 문항 유형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1,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쭉 구성이 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런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 혹은 단순 OX 문제 이런 거에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근데 이게 시험지들이 어떤 이제 유명한 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용인에 이제 외고 같지만 외고 같지 않은 학교 하나 있죠. 그런 학교들 시험지 봐도 다 이렇게 모든 문항이 저 뒤에 있는 평가원 기출 문항으로 변형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섞여 있고 그다음에 저런 문항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내신 기출 문항을 꼭 확인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학교 내신 기출 문항은 학교 사이트에서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다 올려주시더라고요. MZ 세대들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온라인 공개를 좀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화학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화학원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PPT 크게 넣어놓고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개념, 기본 용어 학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할 수 있는 도구들 학습하고 외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시험 오픈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시험장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시는데 이 문제풀이는요 아이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문제 풀면서 나는 화학을 잘해질 거야 하면은 그 친구는 안타깝지만 성적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내신에서의 선택 과목으로 화학과 어쨌든 수능에서 아이들이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선택 과목과 내신 선택 과목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을 선택해야 되는 친구들은 내신을 하면서 그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친구들의 어떤 관심도나 아니면 내신이 잘 나왔을 때 수능에서도 화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과목 선택에 관해서 제일 먼저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진로죠.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게 딱 잡혀있다. 네. 뭐 특히 의대 갈 친구들. 네. 의대 갈 친구들은 화학 안 하면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맞춰서 2학년 때 이제 한번 과목들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 점수 바탕으로 내가 여기 잘하는구나, 이거 잘하는구나 하면은 수능에 가서도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생물하고 지구과학 좀 많이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등급 컷이 조금 여유롭게 여유롭다기보다는 이제 좀 합리적으로 잡힐 가능성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점을 챙기고 싶다 하면은 생물하고 지구과학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본인의 진로가 확고하다라고 하시면 화학도 선택하셔야 되고, 2학년 때 해봤을 때 나 이 부분이 잘 맞는다 하시면 화학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는 과목, 그리고 또 이제 물리죠. 저희 화학하고 물리 항상 세트로 묶어서 다니는데 선택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흥미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뭐 그런 팁을 뭐 면담을 해보면서 수능 과목 또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왜냐면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풀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냥 이 문제를 풀어서 화학을 잘해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확실해야 돼요. 네. 뭘 얻고자 하려면 내가 암기한 도구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다.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특정한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어떤 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연결 짓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 짓는 것까지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풀이가 가능해요. 조건 딱 보고 단 임의의 원소기호이다 하면은 이거 화학식량 구해야지 하면서 바로 이제 N은 n분의 W 하거나, 아니면은 원자량의 총합이 분자량이다, 혹은 원자의 질량 총합이 분자의 질량이다, 막 이런 식으로 풀이를 식을 써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목적을 두고 학습을 하셔야지 좋은 학습 방법이 되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산 파트 1, 4단원 이제 이 파트에 겨울방학 때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 실제 내신을 볼 때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자극이 세다 보니까. 그럼 학교 내신에서는 보통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1, 2, 3, 4단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랜덤으로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이제 집중이 수제라고 해가지고 한 학기의 화학을 다 끝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 학기예요? 네. 1, 2학기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1, 3단원 혹은 2, 4단원 혹은 1, 2단원 막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가장 어려운 1, 4단원을 한꺼번에 보는 학교도 있나요? 그거는 다행히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아이들은 이제 확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집중이 소재 학교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그냥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그리고 실제로 교육 과정이 앞에 걸 배워서 뒤에 걸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단원을 나가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 그러면 이제 예비 고2 친구들은 학교 내신에서 편제표를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단원별로 어디까지 시험 범위가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겨울방학 때 파악을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중간고사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첫 번째 중간고사 잘 봐야 그러니까요. 신나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1단원이 제일 어렵다면서요. 특히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혼자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느냐가,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데 있어서 선생님과의 어떤 호흡 부분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노현주 선생님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한번 직접 청강 개념으로 공개 강의를 또 저희가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와, 정말 이 동네에 이 정도 퀄리티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수업적인 부분을 제가 보증드릴 수 있는 선생님이니까 꼭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제 수업은 일단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습, 본수업, 복습, 학습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첫 번째 예습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넣어놨어요. 왜 네. 그러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학생일 때 이제 얼마 됐잖아요, 사실. 음, 예, 이제 좀 뭐 많이 됐다면 많이 됐는데 이제 좀 음. 옛날에 제가 학생일 때 네. 예습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음, 감이 안 잡힐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할까 하는데 뭘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그걸 스스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수업이나 들어가자. 약간 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야 너는 예습할 때 이거 해와. 해오면 예습을 충분히 잘 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까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는 게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맞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뭐 당장에 아직 공부 학습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고 미리 예습할 부분이 어딘지 이런 부분 복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모를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5분 프리뷰 영상을 시청해 옴으로써 전에 배웠었던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부분을 미리 예습하는 그런 팁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 예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용어를 학습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랑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교과서 읽으면 용어 학습은 웬만하면 충분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 학습을 해오라고 제가 교과서 읽고 빈칸 채워오는 프린트를 이제 네. 배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MZ 세대들이잖아요. 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틀어놓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미리 5분 안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네. 틀을 잡아서 수업을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틀을 잡아오면은 아이들이 일단 수업에 왔을 때,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아예 맞아. 낯선 용어들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수업할지 미리 감을 잡고 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프리뷰 영상 통해서. 이거 어디서 들었던 건데 하면서 되게 익숙해지고 이제 음. 본인의 수업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네. 참여하는 수업이 되는 거고 아이들이 마음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 수업 진행할 건데요. 저희 본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아이들 20명, 30명씩 넣어놓고 수업하게 되면은 사실 가장 큰 단점이 네. 저 친구가 이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얘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 확인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수업을 열심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제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필기할 수 있도록 필기칸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예제 문제들 제가 따로 편집해서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 수업한 거를 퀴즈를 봅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요. 네네. 근데 이 문제는 당연히 제가 출제했기 때문에 막 서술형도 막 이상 들어가요. 막 이제 다중 실험형이 무엇이니? 막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학교 시험 문제 형식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 수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퀴즈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네. 제가 목이 말라서. 네네. 선생님 뭐 직접 오늘 발표하신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생님 얼굴을 봐주시면 딱 저는 꼼꼼이라고 써 있는데요, 정말. 네. 오일즈오일 정말 아이들 관리 잘해 주실 분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런 프린트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더라도 선생님 얼굴에서 오는 신뢰감만큼이나 수업 현장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치밀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좀 독한데. 그런가요? 네, 저는 사실 좀 독한데. 네. 지금 이제 저의 체형이 지금 약간은 이제 좀 마른 편에 속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 몸무게가 원래 86kg였는데. 정말요? 네. 전혀 그 감을. 그러면 선생님 그랬어요? 네, 네. 86kg였는데 이제 52kg까지 살을 뺐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52kg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뼈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58kg로 살 찌우고 요즘은 조금 먹어서 이제 60kg 웃박하게. 정말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다이어트도 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좀. 그런 독한 면모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굉장히 좀 독한 편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독하게 네네. 공부를 해야지 점수 받을 수 있고 1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 같은 경우에는 워크북이 이제 주간지로 나가게 되고요. 네. 문제집을 굳이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문제를 70개에서 120개 정도 골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문제 수는 사실 더 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양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네. 일주일에 300개씩 해도 매주 나갈 수가 있는 정도의 문제를 갖고 있으나 우리 아이들 그렇게만 하면은 화학밖에 못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라는 그 선을 제가 알아서 분석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별로 특정 단어, 예를 들어서 뭐 중화반응 쪽에서 아이들이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그쪽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더 추가 이렇게 문제 나가죠. 예, 네. 추가로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이런 그러면은 교재는 선생님 자체 교재로 직접 예, 그렇습니다. 만드신 교재로 볼 수 있겠죠? 교재는 지금 이제 이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재 이제 이투스에서 판매 이름은 신개념 완성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인간 네. 교재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교재를 사용을 제가 이제 집필을 한 집필한 건데, 교재니까 네, 직접. 네.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표지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제 연구소 이름은 노후과학연구소거든요. 그래서 노하우 화학원이라는 교재로 네. 아무래도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트라는 이제 워크북 주간지가 나가게 될 거고 매주 이제 개념을 다시 정리하라고 페이지도 넣어놨어요. 자, 이거를 선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가요? 이건 네. 필수예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손가락 움직이면서 노동하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네. 예. 완벽하게 깔끔하게 수업 시간에 휘갈기면서 정리한 것들을 이제 학생 본연의 것으로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페이지를 따로 넣어놓은 거고 특별한 노트가 필요 없이 아이들이 주간지만 딱 들고 다녔을 때도 이거 나한테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더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파트를 넣어놓은 거고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도구 적용하는 문제풀이 연습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 확인한 다음에 오답 노트 진행할 수 있도록 넣어놓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5분 프리뷰 영상 들어가게 될 건데 네. 5분 프리뷰 영상 보면서 이제 필기할 공간이 또 필요하니까 네. 그 필기 공간까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제가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올해는 손글씨로 해설을 내보냈고요. 네. 손글씨 해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나가게 될 건데 이건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을지 네. 아니면 마찬가지로 손글씨로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일단은 올해는 반응이 괜찮았는데 또 내년 아이들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선생님만의 자체 교재가 있고 그동안에 집필해 오셨던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유용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실 만한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습 복습이 철저하게 그리고 뭐 오답 노트까지도 또 손글씨 해설 확인까지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 뭐 학교 내시는 당연히 저희 쪽에 이제 연주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수업은 결과론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저는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치밀함이 필요하고 선생님처럼 정말 이렇게 독하게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이 반드시 아이들의 성적을 이끌어준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저희 학생들만큼은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많이 깔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영상 찍는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원장 강의실만 빌려주신다면 저는 이제 냉큼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네. 촬영을 할 이제 뭐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네. 결정을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화학 쪽에 궁금하신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선생님도 워낙 전문가시니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관리인데요. 저희 고등학교 학습은요, 대학 학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대학 학습에서는 일단 자율성이 강조가 되는 게 당연시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학습은 기초 학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초 학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적절한 강제성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아무리 가서 수업을 백날 첫날 한다고 한들 아이가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등원시에 일단 OMR 워크북에 대해서 OMR을 제출을 해서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과제 확인 후에는 과제 점수 같은 경우는 다 학부모님께 발송을 네.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과제에서 이제 질의응답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질문을 해결할 때까지 질의응답 저희 강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예, 저희 조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생도 있고요. 뭐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공부 잘하시는 음. 분들로 제가 구성을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가끔씩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 뭐 영어과 면접 볼 때는 뭐 제가 정말 뭐 이렇게 고난도 문제도 여쭤보고 그 뭐 굉장히 좀 선생님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예리한 문제들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 수학 이제 강의하러 오신 분들 보면 제가 수학적으로는 뭐 지금은 뭐 거의 예 많은 걸 다 까먹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잘 이해 못해서 이렇게 갸우뚱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 표정에서 일단 넌 이것도 모르니? 이런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이런 표정이 나올 때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조교 선생님들도 절대로 아이들이 기초적인 질문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맞아요. 당연시 당연한 뭐 그런 개념조차도 모를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친절하게 예, 학생들 상처받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미리 강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적절한 강제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이게 관리라기보다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숙제를 해왔고 기계적으로 뭐 점수가 몇 점이고 문자 발송하고 학부모님들께 뭐 그런 뭐 모의고사 점수를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아이들이 숙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어딘지 예, 아니면은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뭐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건 아닌지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요즘 학부모님들 보시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뭐 식사 잘했어? 뭐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첫 통화하면은 학부모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요즘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너 지금 어디니? 그래서 위치 파악을 위주로 그렇게 여쭤보시는 학부모님이 많다 그러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이게 방학 기간에 특히나 수업량이 늘고 뭐 이런 전체적인 수강해야 될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지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어디야가 아닌 밥은 먹었니? 예,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좀 챙겨주시는 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잡는 거는 학원에서 하고요. 네. 네,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가정에서는 이제 따뜻한 맞습니다. 맛있는 밥 해주시고요. 정말 예, 품이 필요한 거죠. 품.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든 수업에서 이거는 제가 공약처럼 말씀드릴게요. 모든 수업에 교실마다 휴대폰 수거함이 다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가방으로 한 30개에서 또는 뭐 2개 정도 놔두면 60개까지 저희가 수거할 수 있는 휴대폰 수거함을 따로 관리해서 모든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은 조교 선생님이 100% 수거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예. 물론 뭐 패드는 뭐 이렇게 패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필기를 해야 예, 필기해야 되니까 놔두지만 휴대폰은 전원 다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 페이지가 나가기 때문에 예, 예. 저희 아이들은 이제 펜이 중요해요. 필기 노트는 제가 다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네. 펜을 꼭 잘 들고 오셔. 4색 펜 하나만 예, 들고 오셨으면 좋겠고 4색은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쓰는 색깔이 4색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맞춰서 좀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중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해요. 오픈 채팅방 운영을 해서 익명으로 자 몇 주 차에 질문이 몇 번 있어요.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왔네 하면은 그걸 이제 매주 수업 상황에 따라서 미리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수업 중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또 진행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익명 제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 아이들 이제 번호만 하나 띡 눌러놓고 나가도 아무도 아, 네네. 네. 그래서 난지 아는 거 아니야?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관리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통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고 눈을 맞추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길게는 아니더라도 학습 상담을 모든 학생들이 다 실시를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랑 아이가 교류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놔서 수업 시간에 제가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수업하다가 뭐 예를 들면은 현준이 너 이거 좋아하지?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수업 하루는 자기 거예요. 그냥 그 하루는 완전히 다 자기 거고 그냥 챙김받는 그 느낌. 그 느낌에 의해서 약간 과외받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상담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1대1 면담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오자마자 바로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스쿨링 프로그램을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쿨링을 통해서 테스트 점수하고 과제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습 태도 점수 같은 경우 이제 학부모님께 다 발송을 드리고 있고 매주 수업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스쿨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기 뭐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응시한 전체 학생의 평균과 반평균과 학생 개인의 점수까지도 다 직접 학부모님들께서 학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 어플을 설치하시면은 그 점수를 다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험 유형을 다 이원 목적 분류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고일 그러니까 뭐 다른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매주 치르는 테스트를 12월부터 2월 달까지 거의 12회분을 다 누적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10번 정도 시험이 누적이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아직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는요. 네. 학습 태도 점수가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테스트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과제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저하고 1대1로 좀 얘기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왜 공부를 좀 부족하게 했고 문제점이 생긴 거죠, 그때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고요. 다음에 당연히 수업 복습 영상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수업이 진행이 되면은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많은 문의들이 오고 계세요. 이제 뭐 고1 학생도 들어도 되냐, 고2 학생은 어떤 부분에 이제 내가 전에 통합과학이 어땠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냐라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화학이라는 과목은 통합과학하고는 조금은 별개의 느낌이 세게 있어요. 우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원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서 맛보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은 이제 화학이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이제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요즘 계산화학까지 6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얘네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과목이 일반 화학이거든요. 네. 정확히 그 느낌으로 통합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씩 경험해 볼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이 되다 보니까 네. 앞에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화학을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더 좋겠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숙지하지 조금 부족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화학에 들어와서 어차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신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이라는 단원을 영어로 얘기하면 케미스트리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케미스트리, 학생들과의 케미가 잘 맞는 선생님을 선택해야지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생기는 거고요. 그 과목이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과목이 되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현준 선생님처럼 정말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갖고 그리고 아이들 꼼꼼하게 일일이 케어하면서 아이들 장점들을 최대한 이렇게 10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뭐 수업적으로 더 뛰어난 선생님이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리 부분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면밀하게 아이들 꼼꼼하게 살펴주는 부분에서는 저희 뭐 제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 뭐 끝나기 전에 소감 한 말씀 여쭤볼 거니까 미리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뒷장에 넘겨보면 뒷장에 혹시 그 설명에 관련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효자학원 가맹 문의를 꾸준히 저희가 받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효자학원 가맹 문의는 1599-8884번 혹은 제 개인 번호를 노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효자학원이라는 저희 영어 수학 프로그램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효자학원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 신청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효자 국어, 효자 수학을 포함한 저희 자체 교재들 뒤쪽에 보시면은 워낙 평판이 좋은 대치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비문학 독해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효자 국어책을 포함한 교재들을 효자상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가보다 무려 30%나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교재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효자학원 강동 둔촌점의 개원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자까지 말씀드리면 일시는 12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글로벌 에듀학원 2관에서 저희 민성원 선생님께서 직접 강연을 오시는 이런 대면 설명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둔촌 지역이나 가까운 뭐 송파나 강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민성훈 소장님의 강연을 주제는 대입에 강한 초중고 학습법이라는 공법이라는 주제로 정말 뭐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아래 상담 문의 번호 보시면은 강동 둔천점 효자학원의 원장님 번호를 노출을 해놨습니다. 번호까지 말씀드리면 010-4956-456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강동 둔촌점 효자학원 개원 설명회 예약을 미리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저도 이제 설명회를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이게 또 대면 설명회가 아닌 네. 이게 사실은 학부모님들 리액션 보면서 대면 설명회는 직접 그런 부분을 뭐 피드백을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라이브로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다소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매주 이렇게 열심히 과목별 영역별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예. 또 오늘 네, 그래서 이 라이브로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또 약간 색달랐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혼자 강의 촬영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좀 너무 외로웠어요. 아 정말요? 네. 벽 보고 이제 카메라 하나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막 그랬는데 우리 원장님 대표님하고 같이 이걸 하다 보니까 설명회 진행하면서 너무 선생님께서 오늘 깔끔하게 발표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좋은 수업 저희 효자학원 쪽에서도 그리고 저희 진접 QM학원에도 출강을 하시는 쪽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진접 QM학원 수업은 매주 일요일 저희가 화학반이 한 반이 다 마감이 됐고요. 추가로 저희가 이제 신설반은 또 추가로 개설을 해서 매주 일요일 1시부터 4시까지 만나요, 선생님. 그래서 추가로 개설되는 바는 진적 QM학원에서는 매주 일요일 1시에서 4시까지 수업으로 노윤준 선생님 수업이 추가반이 개설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효자들 14회차 방송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